당신은 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데 당신만 뒤처져 있다. 기회는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연히 성공하지 않는다.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 이것은 게임이다. 규칙이 있는 게임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규칙을 모른 채 플레이해왔다. 마치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헤매는 것과 같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린다. 수세기 동안 위대한 인물들이 사용해온 정확한 법칙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마음의 과학이다.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습관이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매 순간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것이다. 불을 끌어당기는 정신적 자석으로 만들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번호 1. 보이지 않는 법칙의 신비. 당신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왔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다. 전기를 보았는가? 아니다. 전구가 켜지는 것을 볼 뿐이다. 중력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뿐이다. 사랑을 보았는가? 볼 수 없다. 사랑의 결과만을 경험할 뿐이다. 부도 마찬가지다. 부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보는 것은 부의 결과물들이다. 집, 자동차, 은행 잔고. 하지만 진짜 부는 그 이전에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창조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다. 그들은 결과를 쫓는다. 증상을 치료하려 한다. 뿌리가 아닌 가지만 바라본다.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돈이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일한다. 기회가 없으니까 더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는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움직인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다. 기회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법칙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칙들은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작동해왔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작동할 것이다. 이 법칙들은 편견이 없다. 좋은 사람에게만 작동하지도 않고 나쁜 사람에게만 작동하지도 않는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작동한다.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법칙들도 절대 예외가 없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작동한다.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서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움직이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패턴에 자신을 맞춘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다. 성공하기 전에 드러나는 징조들이 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관찰 가능한 현실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 확신에 찬 걸음걸이가 있다. 명확한 목표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난다. 돈은 그 다음이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말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금은 돈이 많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패턴이다. 당신의 직감이 포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들이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정확히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의 법칙이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이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둔다. 풍요로운 생각을 심으면 풍요로운 결과를 거둔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칙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의심의 여지 없는 알미다. 세 번째는 행동의 법칙이다. 생각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치하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행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무작정의 행동이 아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지능적인 행동이다. 네 번째는 끈기의 법칙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 부도 마찬가지다. 다섯 번째는 봉사의 법칙이다. 진정한 부는 남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만 온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법칙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무엇을 믿어왔는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도 완벽하다. 왜냐하면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 법칙들은 당신보다 크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칙들에 자신을 맞추는 것뿐이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말고 강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어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과 같다. 중력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중력을 활용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인간을 초월한 원칙에 대한 믿음, 당신보다 크고 당신보다 오래되고 당신보다 지혜로운 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계속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작은 지식과 제한된 경험에만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맞는 사람을 맞는 때에 만난다.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순간에 들어온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 막힌 길이 갑자기 열린다.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운은 준비된 기회와 만날 때 생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 법칙들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것은 너무 좋게 들린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이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다. 첫 번째 목소리는 두려움의 목소리다.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막는다. 두 번째 목소리는 가능성의 목소리다. 성장을 추구하는 목소리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진정한 안전으로 이끈다. 어느 목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현재와 같은 삶이 계속된다. 가능성을 선택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 법칙들은 당신이 선택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바로 그 증거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이 법칙들을 사용해온 결과가 당신의 현재 삶이다. 이제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가 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보다 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라.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라. 그들의 말, 행동, 태도를 분석하라. 그들이 어떻게 이 법칙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세 번째 단계는 실험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 종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라.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보라. 한 달 동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라. 결과를 지켜보라. 변화를 느껴보라. 그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진다. 더 이상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운에 맡기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보이지 않는 법칙을 활용해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간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번호이, 부의 영적 원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 돈, 부동산, 주식, 금,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영적 차원에서 시작된다. 영적이라는 말을 듣고 불편해하는가?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교회나 절에 가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외우는 것도 아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물질 너머의 힘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부자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 몇 세대에 걸쳐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내적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질은 규율이다. 하지만 이것은 억압적인 규율이 아니다. 자유를 가져다주는 규율이다. 믿음의 실천적 표현으로서의 규율이다. 규율이 없는 믿음은 환상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자기 기만이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규율로 드러난다. 당신이 건강해지고 싶다고 믿는다면 매일 운동하는 규율이 따라야 한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믿는다면 매일 자기 개발하는 규율이 따라야 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믿는다면 매일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규율이 따라야 한다. 이 규율은 고통스럽지 않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저절로 규율을 만들어낸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규율을 가져야 한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정신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들의 규율 뒤에 숨어있는 믿음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 규율 있게 행동한다. 당신도 그런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매일 실천하는 규율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실천적 표현이다. 두 번째 자질은 관대함이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관대함이 부의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주는 순환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같은 동작의 양면이다. 숨을 내쉬어야 들이쉴 수 있는 것처럼 주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기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조작이다. 진정한 관대함은 조건이 없다.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관대함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항상 기회가 모인다.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 한다. 정보가 그에게 흘러 들어온다. 문이 그를 위해 열린다. 왜 그럴까? 관대한 사람은 풍요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족함이 아닌 넘침을 전제로 산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풍요를 끌어당긴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부족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가지면 자신이 못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부족함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레스토랑에서 계산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친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기부를 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진짜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결정한다. 관대함은 돈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 관심, 지식, 격려도 모두 관대함의 형태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다. 적은 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그것은 씨앗이 된다. 많은 돈이라도 억지로 주면 그것은 손실일 뿐이다. 세 번째 자질은 감사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풍요의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이다.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마음이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확인하는 마음이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마음이다. 더 잃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마음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인가? 당신이 직장에 갈 때 어떤 마음인가? 또 일하러 가야 한다인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인가?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집도 좁고 낡았다인가? 아니면 나만의 공간이 있다인가? 이런 작은 생각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면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같은 상황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네 번째 자질은 정직성이다. 정직성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다. 정직성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거짓말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정직한 사람은 이런 부담이 없다. 그는 자유롭다. 명확하다. 일관성 있다. 이런 명확성 자체가 기회를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예측 가능한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싶어한다. 정직성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도 정직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직성은 취약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찍 인정하면 기회가 되고 늦게 들키면 위기가 된다. 부자들을 보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수에서 배운 것을 공유한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다.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온다. 더 좋은 파트너십이 제안된다. 더 큰 프로젝트가 맡겨진다. 당신은 얼마나 정직한가?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한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정직한가? 작은 거짓말부터 버려라. 바쁘다는 핑계 대신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말하라. 돈이 없다.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하라. 시간이 없다. 대신 다른 일을 선택했다고 말하라. 이런 작은 정직성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당신의 말에 힘이 생긴다. 당신의 약속에 무게가 생긴다. 당신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이 모든 영적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규율은 믿음을 표현하고, 관대함은 풍요를 끌어당기고, 감사는 받을 준비를 하고, 정직성은 문을 열어준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의 바퀴처럼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이 원칙들로 채워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라. 하루 종일 정직하게 살아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대함을 표현하라. 저녁에는 규율 있게 내일을 준비하라. 이것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라.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하라. 그때 당신은 진정한 부의 토대를 놓은 것이다. 번호 3. 열쇠로서의 마음.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다. 어떤 슈퍼컴퓨터도, 어떤 인공지능도 당신의 마음만큼 복잡하고 창조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사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친다. 과학을 가르친다. 역사를 가르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은 가르치지 않는다.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끌려다닌다. 마음이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두려운 상상이 펼쳐지면 그 안에 빠진다. 과거의 실패가 기억나면 다시 그 고통을 느낀다. 이것은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은 당신이 조종해야 하는 도구다. 마음이 당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자들을 보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마음을 다르게 사용한다. 그들은 마음의 주인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한다. 의도적으로 상상을 활용한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한다. 이것이 그들과 일반인의 차이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마음 사용법의 차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은 무엇인가? 첫째, 생각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다. 생각은 창조의 도구다. 모든 현실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라. 의자, 컴퓨터, 건물,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생각 속에 존재했다. 생각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이다. 당신의 현재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직업, 지금의 수입, 지금의 인간관계, 지금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현실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명확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그들은 가능성을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를 생각한다. 둘째, 그들은 해결책을 생각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인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 누구 때문인지, 왜 생겼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석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즉시 해결책에 집중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셋째, 그들은 기회를 생각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인들은 손실에 집중한다.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를 계산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경쟁자들이 약해진 틈을 노린다. 가격이 내려간 자산을 매입할 기회를 찾는다. 넷째, 그들은 가치를 생각한다. 돈을 쓸 때 일반인들은 가격에 집중한다.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아까운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가치에 집중한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시간을 절약해 줄지, 얼마나 기회를 만들어 줄지를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인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라.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라. 기회를 놓쳤을 때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라. 둘째, 상상력을 활용해야 한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상상력은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라.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차를 타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상상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세부 사항까지 생생하게 그려라. 색깔, 소리, 냄새, 감촉까지 느껴라. 왜 이렇게 자세히 상상해야 할까? 당신의 마음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마음은 그것을 진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경험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경기를 머릿속으로 반복 연습한다. 성공적인 플레이를 상상으로 수백 번 반복한다. 그래서 실제 시합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플레이가 나온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이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한다. 고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한다.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 매일 시간을 내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라.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으로 생각하고 하라. 셋째, 자기암시를 활용해야 한다. 자기암시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은 항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난 안 돼. 역시 어려워. 나는 운이 없어. 돈은 벌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당신의 잠재력을 억누른다.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긍정적인 자기암시로 바꿔라. 나는 할 수 있다. 방법이 반드시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돈은 나에게 흘러온다. 처음에는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라.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라. 자기암시는 특히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효과적이다. 이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려져서 암시가 더 깊이 들어간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매일 더 부유해진다. 기회는 내게 계속 온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나를 신뢰한다. 돈은 나에게 쉽게 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은 새로운 기회의 날이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가치를 창조한다.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넷째, 결핍의 믿음을 풍요의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돈은 부족하다. 좋은 기회는 드물다.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다. 풍요의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돈은 충분히 많다. 기회는 무한하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실제 사실이다. 세상에는 정말로 돈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매일 수조 달러가 움직인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지 않는 것이다. 기회가 정말로 드문가? 그렇지 않다. 매일 수많은 기회가 생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니즈. 문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로 소수인가? 그렇지 않다. 성공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정한 부는 가치를 창조할 때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생긴다. 문제를 해결할 때 생긴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라. 믿음 체계를 바꿔라.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하라.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끈기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증거를 찾아라. 풍요의 증거를 찾아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새로운 기회들을 관찰하라. 가치 창조의 사례들을 연구하라. 그리고 작은 것부터 경험하라.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 작은 기회를 잡아라. 작은 가치를 창조하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바뀐다. 마음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열쇠다. 하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라. 매일 조금씩 발전시켜라. 생각을 선택하라. 상상을 활용하라. 자기 암시를 사용하라. 믿음을 바꿔라. 이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번호사, 규율과 실천적 행동. 마음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생하게 상상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행동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규율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일관된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감정에 휘둘려 행동한다. 그래서 결과도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다.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결과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다. 규율이라고 하면 고통스럽고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규율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규율이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규율이 있어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음악가를 보라.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한다. 같은 곡을 수백 번 반복한다. 손가락이 아프고 목이 쉴 때까지 연습한다. 이것이 규율이다. 하지만 이 규율 때문에 그는 무대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운동선수를 보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정해진 메뉴로 식사한다. 정해진 스케줄로 훈련한다. 이것이 규율이다. 하지만 이 규율 때문에 그는 경기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규율이 있어야 한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한다. 일관되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규율은 무엇인가? 첫째, 학습의 규율이다. 매일 배워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어제의 지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경쟁에서 밀린다. 기회를 놓친다. 부자들은 평생 학습자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운다. 실패에서도 배운다. 당신은 어떤가?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만약 배우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루에 30분이라도 좋다. 매일 꾸준히 배워라. 1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둘째, 계획의 규율이다. 매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계획 없는 행동은 방향 없는 움직임이다.
열심히 일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에너지만 낭비하고 시간만 허비한다. 부자들은 반드시 계획을 세운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명확히 한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간을 배분한다. 자원을 할당한다. 그리고 매일 밤 다음 날을 계획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목표가 명확한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종이에 당신의 목표를 써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정하라.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 계획하라. 그리고 매일 그 계획을 실행하라. 셋째, 집중의 규율이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이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모든 것을 대충 하게 된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부차적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나중으로 미룬다. 현대인들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메일, 메신저,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넘쳐난다. 의식적으로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끄고 알림을 차단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넷째, 인맥 관리의 규율이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은 인맥이 기회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인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꾸준히 만나야 한다.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 부자들은 인맥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준다. 자신이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한다. 당신의 인맥은 어떤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인맥 관리도 규율이 필요하다. 연락처를 정리하라.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라. 다섯째, 건강 관리의 규율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 부자들은 건강 관리에도 투자한다.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충분히 잠을 잔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이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일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신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는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충분히 쉬고 있는가? 여섯째, 돈 관리의 규율이다. 돈을 벌기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투자해야 한다. 저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 없이 쓰기 때문이다.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돈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예산을 정한다. 우선순위를 매긴다. 투자할 것과 소비할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반드시 저축한다.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일정 비율은 저축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돈 관리를 하고 있는가? 가계부를 쓰고 있는가? 예산을 정해놓고 있는가? 매월 저축하고 있는가? 이 모든 규율들은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하루에 30분 책 읽기, 매일 밤 다음 날 계획 세우기, 이 시간 집중해서 일하기, 일주일에 한 명씩 사람 만나기, 하루 30분 운동하기, 매월 일정 금액 저축하기. 작은 행동들이지만 꾸준히 하면 큰 결과를 만든다. 하루는 별것 아니지만 1년이 모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10년이 모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80%만 해도 충분하다. 100%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80% 정도의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라. 규율이 습관이 되면 의지력이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부터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라. 작은 것 하나라도 좋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해야 완성할 수 있다. 번호, 돈을 넘어선 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돈으로만 생각한다. 은행 잔고, 부동산 가치, 주식 포트폴리오,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부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부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훨씬 더 크고 깊다. 돈은 부의 도구일 뿐 부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첫째, 시간의 자유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부가 아니라 노예 상태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시간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의 시작이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특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한다. 주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가족 행사, 사회적 의무, 집안일에 시간을 빼앗긴다. 진정한 부자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롭다. 물론 그들도 약속과 의무는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자신이 선택한다. 원하지 않는 일은 거절할 수 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의 자유가 있는가? 내일 갑자기 한 달 휴가를 떠날 수 있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진정한 부자가 아닌 것이다.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 둘째, 선택의 자유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 제약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난한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가장 싼 것을 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야 한다. 가장 저렴한 곳에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이 경제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부자는 선택권이 많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살 수 있다.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다. 경제적 제약보다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가?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가?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가?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정신적, 감정적 선택의 자유도 포함한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셋째, 영향력이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 돈만 많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부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없다면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반대로 돈은 적어도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부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유한 삶이다. 영향력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영향력이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영향력이다. 동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영향력이다. 당신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당신 때문에 더 나아진 상황이 있는가? 당신 때문에 더 좋아진 것이 있는가? 영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키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가치를 창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유산이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남아있을 것들,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것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가치들.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재산, 그들이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영적 유산이다. 가치관, 원칙,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물질보다 더 오래가고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사업은 망할 수 있다. 부모가 남긴 돈은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심어준 가치관은 평생 간다. 부모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대물림된다. 부모가 가르쳐준 원칙은 후손들의 나침반이 된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가? 당신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 유산은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행동이 유산을 만든다. 다섯째, 내적 평화다. 마음의 안정, 정신의 고요, 감정의 균형.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핵심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행복하지 못하다. 아무리 성공해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 내적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황이 좋아도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감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확신이다. 이런 내적 평화를 가진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반대로 내적 평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당신의 내적 평화는 어떤가? 마음이 평온한가?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적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 독서, 성찰, 대화,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적 평화를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적 평화야말로 다른 모든 형태의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진정한 부는 이 모든 것들의 조합이다.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영향력, 유산, 내적 평화,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완전한 부다. 전인적인 풍요로움이다. 모든 차원에서의 성공이다. 지금부터 이런 관점으로 당신의 삶을 설계하라. 돈을 벌되 시간의 자유도 함께 확보하라. 성공하되 영향력도 함께 키우라. 축적하되 유산도 함께 만들어가라.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법칙이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지다. 이것이 당신이 꿈꿔야 할 미래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다. 그것을 느끼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진동을. 그것은 각성이다. 깨어남이다. 진정한 당신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당신은 잠들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사회의 틀 속에서, 두려움의 감옥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 이 법칙들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법칙들 앞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저항하면 고통이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다. 힘들고 지치고 결국은 떠내려간다. 하지만 순응하면 자유다. 강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서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마스터리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그 답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당신은 구경꾼이었다. 삶의 관객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선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대 위로 올라갈 때다. 주인공이 될 때다. 무대는 준비되어 있다. 조명이 켜져 있다.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결단이다. 이 결단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웅장한 선언이 아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결정이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이 기회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매 순간이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순간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칙들은 편견이 없다. 선악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오직 당신의 의지에 반응할 뿐이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강력한 결과를 받는다. 약한 의지를 보이면 약한 결과를 받는다. 흔들리는 의지를 보이면 흔들리는 결과를 받는다. 이것이 법칙이다. 예외는 없다. 당신의 의지는 얼마나 강한가? 당신의 결심은 얼마나 확고한가?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깊은가?
이것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필요한 지식도 있다. 필요한 도구도 있다. 필요한 기회도 있다. 부족한 것은 단 하나. 시작하는 용기다. 첫걸음을 내딛는 담대함이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 용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외부에서 찾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라.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잠들어 있던 그 용기를 깨워라. 숨어 있던 그 힘을 끌어내라.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당신은 상상보다 용감하다. 당신은 믿는 것보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세상은 변화를 원한다. 세상은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다. 세상은 진정한 가치를 창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 당신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어나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망설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더욱 깊게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진정한 여정의 시작이다. 당신의 순간이 지금이다.